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김 작가가 책까지 읽고 공부한답니다.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네. 나라에서 국민연금 제도 통해서 돈도 주는데 왜 노인 빈곤율이 50%씩이나 되는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관악구 근처에 사는데요. 이 방송 마치고 가다 보면 늘 뵙는 노인분들이 계세요. 휴지, 폐지 줍는 분들인데요. 그 가녀린 몸으로 허리가 구부정해서 하루 종일 휴지를 줍고 고물상에다가 이제 넘기시는 모양인데 하루에 한 2-3천 원 정도 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노인 빈곤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빈곤율 그러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소득이 많은 사람부터 제일 소득이 낮은 사람까지 줄을 쫙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딱 한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나라가 2015년 현재 한 196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의 50%를 기준으로 하니까 83만 원 밑으로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빈곤층에 해당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노인분들이 그중에서 48%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48% 안에 83만 원 안에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국민연금과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본인이 일을 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상당히 작은 양이다. 얼마 전에 61세대는 할머니 한 분이, 할머니도 아니죠. 한 분이 이렇게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발견을 못하고 이제 그런 형태의 빈곤율이 높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노인층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 45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OECD 평균을 놓고 보면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한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OECD는 한 12% 정도 되는데 우리는 48%다. 결국은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노인층에 대해서 앞으로 평균 연령이 85세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예, 우리 4944번님이 왜 아직도 답을 안 주고 계시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이혜훈 은 오면 이혜훈 은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사님. 자,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스포츠 정면 승부입니다.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현진 선수한테 운이 안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투수 유현진 선수가 오늘 뉴욕 매치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홈런 2개를 내주면서 실점했고요. 또 6회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넘겼는데 또 구원 투수 투가 3대3 동점을 허용하면서 그 승리를 날려버렸고 팀은 6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팀이 이겼으니까 일단은. 근데 유현진 선수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 3승 6패, 평균 자책점 4.30을 기록 중이고요. 네. 오늘 최고 시속 150km를 찍었고, 또 최근 2경기 연속 5이닝 2실점 후투를 펼치면서 또 선발 투수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YTN TV를 보니까 김포공항에 장흥국제올림픽 북한 위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뭐 일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북한 주도로 발전해온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시범당 30여 명이 네.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장흥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도 동행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8박 9일의 일정으로 내일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개회식 등에서 총 4차례 또 시범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제가 당진에서 올라오면서 그 버스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24일부터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국제 태권도 연맹 대회가 열린다 이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태권도에도 굉장히 큰 대회고요. 네. 우리나라 간판 이대훈 선수 등이 출전하고 또 이번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 공연도 있으면서 네. 또 전 세계 언론들도 좀 대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한이 또 만나겠죠? 네, 일단 최근에 도종환 신임 문체부 장관이 또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북한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한 남북 분산 개최도 제의를 했는데 예. 조만간에 배동 IOC 위원 그리고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제 남북 이렇게 축구 뭡니까 이렇게 체육 교류가 늘어나면 또 의례껏 나오는 얘기가 있죠. 단일팀. 네, 맞습니다. 1991년에는 현정아와 리분이가 남북 탁구 단일팀을 구성해서 큰 감동을 안겼고요. 네. 또 이번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될 경우에는 또 화해 모두에 도움될 것이라는 또 그런 기대도 있는데요. 네. 또 한편에서는 사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구성될 경우에 또 엔트리상 우리나라 선수 10명 이상이 꿈을 접어야 해서 또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또 선수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NHL이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아이스하키 리그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NHL 소속 선수들은 평창 올림픽에 안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오늘 NHL이 새 시즌 일정을 발표하면서 네. 평창 올림픽 일정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예. 또 NHL 사무국이 리그 중단과 선수 부상을 이유로 또 NHL 선수들의 참가를 막으면서 사실상 평창 올림픽 불참이 확정됐습니다. 김 빠졌네요, 조금. 네, 맞습니다. 사실 또 피츠버그 크로스비 같은 슈퍼스타들을 볼 수 없게 됐고요. 네. 특히 아이스하키가 올림픽에서 전체 관중과 입장 수익의 무려 40%를 차지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수익과 흥행면에서 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설득을 좀 했으면 합니다. 사드 문제로 설득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링 정치, 국정농단. 네, 뉴스 정면 승부만의 독보적인 코너입니다.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짙을농자에 나눌 담자, 농담입니다. 정치 고수분들을 모신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고수라기보다 진정한 정치인분들이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방금 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올라오셨죠? 네. 지금 바른정당 전당대회 열리고 있죠? 네. 이혜훈 의원 목소리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지금 이혜훈 의원께서 부산에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김포공항에서 헬리콥터로 YTN 건물 옥상에 내리셔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사람들이 무슨 특혜를 받냐 그러시려 큰일 나겠습니다. 제가 워낙 뻥이 심해서요. 네, 청취자분들 아십니다. 이해하세요? 예. 네.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예. 왜냐하면 5명이 출마해서 1명이 네. 떨어지는 선거였는데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예. 4명이 다 지도부 입성은 이제 보장이 된 상태라 예. 1등 당대표만 정하는 싸움이다 보니까 그냥 화기애애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발표된 요 내용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저도 전에 방송에서 이혜훈 의원이 외교부 장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람이라서 네. 기억하실는지만 지금 이혜훈 후보께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빼놓고 전체 득표율이 39.6%시네요. 그죠? 네. 네. 말씀 나누는 가운데 지금 또 우리 육선 중진이신 이석현 의원님께서 아주 무겁게 걸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아주 이 정치적인 무게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저는 반바지 차림에 날라리 티셔츠를 입고 두 어르신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혜훈 의원하고 말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석현 의원님 잠깐 제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이제 서울 수도권 남겨놨고 네. 일반 당원하고 책임 당원 50% 20% 각각 네.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자신 있으신 거죠? 아유, 선거라는 게 뭐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겸손하게 좀 하지 마시고요. 예. 뜻이 있고 비전이 갖고 계시잖아요. 왜 내가 바른정당의 당대표를 해야지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죠. 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생존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예. 보수 대통령이 실패하시는 바람에 토양이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 보면은 보수 후보 다 합해도 네. 진보 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초토화가 됐는데 네. 이거 이제 살려내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건강한 보수는 꼭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회든 보수와 네. 진보의 균형된 양날개가 있어야만 그렇죠. 건강하게 발전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보수는 낡은 보수로는 안 되고 낡은 보수로는 미래가 없다. 네. 모두가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 제대로 된 책임지고 당당한 보수, 자랑스러운 보수 되겠다 하고 나왔으니까 네. 그거 이제 제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보수가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보수는 이제 국민들도 짜증납니다. 네. 이석현 의원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모 당은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반대 말고 찬성한 거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예. 반대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가 국민들이 이런 생각하실 우리나라에 거거든요. 모당이라는 당이 있습니까? 다 알아들으실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야당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과감히 협력하고 네. 그다음에 반대해야 될 거 보수의 정체성이 안 맞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체성이 다른 당이 여당이 됐으니까 네. 그런 건 저희가 결연히 막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선명하게 여당을 견제해야 되니까 네. 또 보수 안에서 경쟁을 해서 우리가 본진이 돼야 되니까 네. 이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또 동시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작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생정당으로. 예. 그러니까 당이 화합하고 네. 똘똘 뭉쳐야 되니 안으로는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는 어머니 같은 부드러움, 밖으로는 강력한 리더십. 이 양온, 강온 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감히 이혜훈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시켜서 말씀부터 안 했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현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그 이혜훈 의원님한테 질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취자분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알버트 허시만 책 읽어보셨죠? 보수란 무엇인가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된 예. 일이지 예. 않습니까? 이 청취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사는 택시기사입니다. 저희 짧은 소견을 몇 자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지금 보수를 보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 여론이 상당히 보수 쪽에 좋지가 않은데, 대선에서 참패하고 어떻게 하면 보수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보수의 현주소를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얘기한 답변을 박사님께서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혜훈 의원님께서 일부 해 주셨고 예. 또 제가 다시 한번 이 택시 기사님이 보내신 글입니다. 상당히 기사분이 보수라고 자처하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이혜훈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수의 현주소요? 예. 네. 어떻게 하면 보수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겠는지. 가짜 보수와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됩니다. 가짜 보수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정체성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우리 운전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안보 보수인데요. 네. 그 사람들이 안보는 보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냉전 반공주의 해왔습니다. 네. 걸핏하면 정북몰이하고 빨갱이 딱지 붙이고 자기가 싫은 사람, 자기 경쟁자는 무조건 그냥 빨갱이로 몰아붙입니다. 그건 네.
안보 보수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보수와는 결별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 분명히 시장 경제가 보수죠. 예. 그런데 시장 경제라고 말은 하면서도 네. 심지어 이제 가진 경제 권력, 힘 있는 사람들의 특권 반칙 행포를 네. 용납 안 해야 보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자기들이 비호하고 예. 앞장서고 예. 대변하고 돌격대가 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예. 그런 가짜 보수와는 저희가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특권 반칙 행포는 당연히 끊어내고 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네. 개혁 보수를 제대로 하게 그래야 시장 경제가 공정한 질서 하에서 네.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충분 조건 중에 하나겠죠. 예. 알버트 허시만이 이야기한 게 이렇습니다. 보수가 가지고 있는 게 진보를 공격하면서 진보가 정권 잡으면 늘 역효과가 난다. 무슨 정책만 하면 실패한다. 진보 잡으면 위험하다. 이 세 가지 명제를 늘 들이댔거든요. 이석현 의원님. 예. 지금 이 의원님께서 저렇게 바른 말씀을 하신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이신데 예, 예. 격려의 말씀도 한번 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덕담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예. 상당히 필요하신 순간 아닙니까? 예, 바른정당이 항상 바른 말만 하지는 않는데 그렇습니까? 오늘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정말 바른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은 그런 좀 날카로운 말은 좀 빼주세요. 제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보수를 아름다운 것이죠. 원래 보수 가치를 충실히 지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수 가치를 지향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수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들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그런 반칙 불법을 많이 일삼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탄핵도 있었던 것이고 정권교체도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이 그걸 심판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보수 정당들이 정말 보수답게 보수 가치를 지향하고 그 원칙에 충실해서 반칙 없는 그런 보수로 나가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우리 이혜원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딱 그 말씀이네요. 그래서 저도 큰 박수 보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죠 뭐.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덕담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당 대표로 지금 나서셨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출연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길래 지금 전당대회가 내일모레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그 시청자들에 대한 사랑이 또 대단하시거나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수의 가치에 대한 절실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온몸으로 뛰어다니시면서도 방송에 나와서 어느 정도 왜 바른정당의 이혜훈이가 보수의 새로운 리더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소명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금 호소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이석현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야당이지 않습니까? 이 야당이 가져가야 될 자세라 그럴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어떻게 중진 의원으로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대당 관계에서 진영 논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여론이 어떤가를 항상 살피면서 정치를 하면은 큰 실수가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몇 명을 꼭 청문회에서 몇 명을 낙마시켜야만 야당의 체면이 서는 걸로 생각한다나 이런 건 지금 국민의 흐름하고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론조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잘한다가 80% 내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치 수험생들 상대평가하듯이 하위 몇 명은 낙마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달라드니까 이 본래 청문회라는 게 뭐냐면은 좀 해당 장관 하는데 자질과 품성과 그런 인격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평가해서 다 괜찮으면 다 시키는 것이고 몇 명이 나쁘면 또 안 되는 사람은 또 떨어뜨려야 되는 거겠지만 아예 목표를 세워서 달라드는 그런 느낌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는 방향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후보자분들은 좀 결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지지율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죠. 근데 그게 사실 솔직히 저희가 뼈아픈 얘기인데요. 저희가 잘못해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성해야 될 일이죠. 저희가 국민이 준 권력을
주머니 채우는데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데 사유화하면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2876번님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 이 의원만 같아라. 아이고, 의원님 화이팅. 이러셨습니다. 예. 네. 아마 두 의원을 포함한 얘기일 겁니다. 네. 두 분 다. 감사는 저쪽에서만 하셨는데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3부를 마무리하고 정치 힐링쇼 4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숨 좀 고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